네. 9시 30분이 돼서 등록 및 접수 이제 시작 들어가시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핸드폰 하겠습니다. 뺄거 많으시니까 그냥 제 거 이걸로 하세요. 네. 오디오는 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융합대학 호수대학교의 미래를 여는 미래융합대학 학자 한영석입니다. 벌써 다 하셨어요? 네, 네. 박수 한번 이렇게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비대면 워크숍에 대해서 참석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링크를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링크를 하나 공유해 드리면 이제 뮤럴 링크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채팅창에 이제 공유해 드릴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마음 열기라고 해가지고 성함 적고 에너지 레벨을 적고 오늘 워크숍에 적는 거는 기대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좀 작성해 주시는 건데요. 유의 사항은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리면 그거를 크롬에다가 복사해서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채팅창에도 좀 적을 텐데요. 우리 저랑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오윤채, 영어 이름으로는 젬마 오라고 적혀 계신 분께서 이제 같이 이제 도움을 주실 거예요. 제가 이따 소개는 따로 해드릴 거고, 지금 현재 채팅창에 링크가 하나 올라가 있을 겁니다. 링크가 하나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크롬에다가 복사해서 한번 방문자로 해서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면 아마 화면이 공유되셨죠? 예. 아마 잘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차경호 교수님 들어와 주셨고 김태훈 교수님도 들어와 주셨다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마음 열기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마음 열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신영 교수님, 박재국 교수님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게 화면에 보이시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접속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혹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분은 채팅창에다가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뮤럴이라고 하는 것이 직관적인데요. 직관적입니다. 고인철 선생님, 우리 화면 이렇게 조금 드래그하고 키웠다 줄이고 하는 거를 갖다가 조금 고정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포스트잇이 끌려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기술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잘 됩니다. 네. 저희 뮤랄 기능 가르쳐 주지도 않더라도 벌써 다 알아서 다 잘 하시는데요. 가르쳐 드릴 게 없는데요. 네, 제가 화면 공유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것이 하나 작성이 되고요. 여기다가 바로 글을 쓰실 수 있는, 예를 들면 저 한영석 화면 보이시죠? 저의 에너지 레벨은 9로 하고, 오늘에 대한 기대 사항들은 교수님들 참석자분들이 와우 하시길.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타이핑 치시면 되십니다. 네. 잠깐 지금 저희가 이게 뮤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의 개념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조금 공유하는 것들을 좀 크게 보면, 홍성철 교수님 오늘 멋진 하루 기대하면서 에너지 레벨 10입니다. 제가 일단 저는 한영석 교수님들이 와우 하는 느낌이 드시길,
여기에 모든 교수님들 파이팅입니다. 우리 차기용 교수님 에너지 레벨은 5. 그다음에 좋은 학습법을 배웁니다. 남창석 교수님 에너지 레벨은 8입니다. 오늘 워크숍이 무척 기대됩니다. 에휴, 겨우 들어왔네요. 파이팅. 예. 그다음에 우리 오유경 선생님 에너지 레벨 5고 좋은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멋진 워크숍을 기대합니다. 박재국 교수님 에너지 레벨은 5, 오늘 새로운 워크숍에서 많은 것을 배울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김은영 교수님 에너지 레벨은 6, 워크숍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네, 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지영 박사님 에너지 레벨은 1, 모두 좋은 시간 되세요. 이렇게 박미경입니다. 에너지 레벨은 9입니다. 재미있는 툴 잘 배워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들 적어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저희 워크숍이 9시, 사실은 10시 정확한 시간을 조금 공유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지가 된 부분은 10시부터 10시 5분까지 제가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10시 5분부터 10시 20분까지 저희 이 뮤랄을 이용한 수업 사례들을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주요 기능들을 지금 뭐 맛보기 해보고,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실제로 한번 맛보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Q&A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봐서는 시간대를 봐서 저희가 이제 9시 반부터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실 분들은 거의 저는 들어와졌다라고 생각하고, 뭐 시간을 15분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이제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동영상 기록을 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못 들으신 분들한테 이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라는 거, 미리 이거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마음 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 마사지 해준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인사말부터 좀 가져지겠는데요. 우리 혹시 가능하시면은 비디오를 온 한번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비디오를 온 해주시면은 꼭 안 하셔도 되시군 한데요. 그래도 이제 이왕이면 비디오를 온 한번 해주시면은 땡큐입니다. 네. 네. 인사말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 워크숍을 개설하게 된 취지,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나누고 이제 본 프로그램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적과 취지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줌을 이용한 수업들이 굉장히 자주 이용되고 있고, 교수님들께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런 강의가 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께서 대면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갈급함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생들 정말 한번 보고 싶고 학생들이랑 한번 소통하고 싶은데, 이렇게 줌만을 이용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정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 미래융합대학 교수님들께서도 뭔가 학생들이랑 소통하고 나누고 싶은데, 비대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이제 이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 의식에서 저희 미래융합대학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이런 워크숍이 설계되고 준비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실시간 수업에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팀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수업에 대한 사례들을 나누고 그런 사례들이 또 우리 호소대학교 전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기능들을 좀 한번 저희가 활용해 보면 굉장히 또 교수님들이 학생들과의 수업에 있어가지고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거를 안내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이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진행해 주실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인간경영 디자인 연구소에 있는 그 오윤채 대표님이신데요. 화면 제가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고 큰 화면 한번 잠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간 경영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디자인 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네, 젬마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고 이 워크숍에 대해서 뮤랄에 대한 기능에 대한 소개와 저하고 함께 간단하게 재밌는 미니 수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한번 하는 거를 진행하는 걸 도와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 또 주간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 소개하고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일단은 오늘 메인으로 이제 진행해 주신 저하고 오윤채 선생님만 진행하도록 하고 이제 바로 사례 공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팀 기반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미래융합대학에서 이제 전공 수업에서 벌어졌던 그런 부분인데요. 팀 기반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조금 나눠져 가지고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한번 자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공학과의 이제 미래안전 하잡이라고 하는 그 수업에서 저희 김태훈 교수님과 함께 진행했던 수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미지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마음 열기, 소감 나누기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팀 기반 수업이니까 조금 팀 기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일단 이미지를 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업에 대한 진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요. 김태훈 교수님께서 먼저 1시간 정도 이론 수업을 좀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안전공학 관련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했고 같이 그 수업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가지고 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 개념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같이 김태훈 교수님께서 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 정해준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렇게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김태훈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에 사용하셨던 이런 수업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PPT 장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참여한 학생들에게 모둠을 나눠서 이렇게 역할, 이끄미, 끄적이,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역할들을 나눠가지고 네 모둠으로 나눠서 소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소그룹별로 이렇게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관련된 경험 사례가 있다면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필요한 대상은 누구이며 그들이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함께 모둠에서 나누는 작업들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줌의 이제 소그룹 기능 활동들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런 뮤럴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함께 공동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고 어떻게 보면은 수업에서의 복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한테 성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작업들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이제 이 참여했던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작성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전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한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수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진행해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이미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팀 기반 참여 학생 수업인데요. 이것도 이제 미래융합대학에서 이제 진행됐던 수업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그룹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미리 소그룹을 다 이미 기존에 이렇게 나눠졌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룹 배치표 해가지고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그래갖고 이거는 미래융합대학교에서 홍성철 교수님 수업에서 이제 진행됐던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소그룹이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 소그룹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소그룹별로 이렇게 각각의 활동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했었냐면 미리 준비한 이제 안전공학과에서 이제 안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이 어떤 역량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수업이 진행됐던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미리 조금 5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5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각각의 요 부분들 이렇게 이제 뭐 쿠키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쿠키맨에서 이분들이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로 한 역량들은 이런 역량들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토의하고 결정해 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전체적인 아웃풋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작업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략 수업 시간이 이제 1시간 내에서 이렇게 좀 진행됐던 내용이고요. 네. 그런 연후에 네, 여기도 똑같이 입금이 끄적이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소그룹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소그룹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교수님들께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전형적으로 이제 교수님들 수업하실 때 소그룹 활동할 때 조장은 누구고 서기는 누구고 뭐 이런 역할들을 지정해 주시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입금이 끄적이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여기서의 마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수업에서의 발언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운 북돋아주는 역할을 마음의 역할로 정해놓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와우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핵심들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조금 나누는 부분들 그리고 그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아까 같은 경우는 쿠키맨 해가지고 인재상을 도출하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이거는 수업 내용에 있어가지고 뭐 화공안전이라든지 뭐 이건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원들끼리 자기의 이제 경험과 사례들을 나누면서 이것들을 각자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모둠으로 발표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갖고 뭐 아무튼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발표형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업을 하시다 보면 조별 발표 과제 같은 것들이 꽤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발표형 수업에서. 이거는 발표형 수업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내용들인데요. 미리 학생들에게 발표 자료를 이렇게 뮤럴 창을 이용해다가도 다 이렇게 갖다가 붙여 놓으라고 했습니다. 다 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면은 보통에 저희가 발표 자료라고 하면은 대면 수업 장면에서 PPT를 이용해 가지고 그 조원들만 발표할 때만 공유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뮤럴 기능들을 이용을 하시면 동시에 모든 발표를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동시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박땡땡, 안땡땡, 최땡땡, 뭐 이렇게 박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자기가 이 뮤럴 안에다가 PPT 장표를 그대로 갖다가 옮겨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직접 작성한 학생들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을 갖다 놓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PPT 자료들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옮겨 놓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동시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발표 자료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파워풀한 강점이 있고 학습 효과도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해보면 발표 수업을 하다 보면 발표한 학생들 같은 경우만 사실은 집중을 하고 아니면 그 조만 집중하고 다른 조 할 때는 사실은 조금 그 긴장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모든 학생들 거를 다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학습 효과가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발표 수업에서 학생들 발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됐던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합형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수자가 이 뮤럴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그냥 전체적인 3시간짜리 수업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진행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화면 이제 조금 제가 천천히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분들이 다 PPT거든요. 보통 교수님들 강의 자료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제 이미지 표현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강의를 갖다가 일정 진행한 다음에 중간에 간단하게 학생들을 참여해 가지고 중간에 리뷰하고 중간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 참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템플릿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간단하게 즉석에서 수업 중간에 자 강의 멈추고 여기서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라스트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홍보 동영상에서 이제 나갔던 부분인데요. 이 또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제가 실제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에서 내용에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학습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개점, 이제 에디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각각의 개념들이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수업의 경우에는 대략 한 48명 정도의 학생들이 여기에 수업에 참여했었어요. 그러면서 조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는 랜덤인데요. 이제 자기의 그러니까 번호, 이제 저희 무슨 교번처럼 학생증 번호처럼 해가지고 끝자리가 0번과 0, 1, 2, 3, 4, 9까지 해가지고 5그룹으로 이렇게 역할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5그룹으로 나누고 동영상 강의가 저는 이 수업은 동영상 강의가 2시간, 1시간은 실시간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동영상 강의에서 굉장히 뭔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제대로 학습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잘 안 되고 또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서 이 미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전에 동영상 강의에서 했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자, 한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그 동영상 강의라든지 강의 자료를 보면서 각각에 대해서 너가 학습했던 내용, 기억했던 내용들, 의미 있었던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작성해 봐라고 해가지고 동시에 48명이 동시에 작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작성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이미지적으로 보시면 물론 이제 텍스트를 하나씩 보시면서도 상당히 학생들이 어디가 지금 많이 알고 있고 어디가 부족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전체 화면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고 여기에 보면 디벨롭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적는 게 굉장히 적어요. 거의 동수로 나눠졌는데 그러면은 내가 수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영상 강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미진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즉석의 피드백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피드백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동글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는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들, 그러니까 했던 내용들 중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기억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표치기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참여했었을 때, 뭐, 처음 했었을 때 보니까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신기한 프로그램이 이용해서 재밌고 특이한 수업이었다. 실시간 대면 강의도 나름 새로운데 이런 식의 강의 진행 또한 새롭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듣는 것보다 이렇게 활동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또는 이런 수업의 학습 내용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좋겠다. 신선했다. 뭐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자랑 같은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실제로 그 동영상 강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교수자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도 잘 안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참여형 수업을 하니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대면 수업 못지않게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 재밌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례는 이 부분은 저희 미래융합대학에서 벌어졌던 그다음에 미래융합대학 교원들 수업이 딱 그 전체는 아니더라도 미래융합대학 소속 교원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진행했던 수업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사례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사례는 보다는 실제로 교수님들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맛보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젬마5 선생님께 대표님께 맛보기 기능이라고 하는 맛보기 먼저 간단한 기능 소개 이거부터 한번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를 우리 젬마5 선생님 받아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그러면은 우선 채팅방에 제가 링크를 하나 더 공유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마찬가지로 크롬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제가 여러분들을 뮤럴 창에서 소환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뮤럴 주요 기능 안내라고 이미지가 나타날 건데 그것을 더블 클릭하셔도 링크가 또 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제 화면을 공유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뮤럴 주요 기능으로 제가 한 12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나는 이런 기능을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고려해가지고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포스트잇은 작성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 번씩만 각자 이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5분 정도 들어와 주셨고요. 16분. 네, 성철이 분 누구신가 했더니 홍성철 교수님이셨네요. 네. 네, 이제 포스트잇 작성하시는 거는 매우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포스트잇을 클릭해 주시면은, 본인이 작성한 포스트잇을 클릭해 주시면은, 각 모서리에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서리 점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놔 주시면은 포스트잇 크기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기를 변경하는 것 외에도 제 화면을 보시면은 하단의 모서리에 약간 곡선이 있는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포스트잇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네, 홍성철 교수님께서는 벌써 다음 것도 들어가셨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본인이 작성한 포스트잇을 들고서 본인 이름을 들고서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들고 오른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포스트잇 변경하기로. 네, 다들 잘하고 계세요. 네, 차경훈 교수님. 네, 홍성철 교수님.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포스트잇을 변경하는 것을 해볼 건데요. 클릭을 하신 후에 위에 보시면은 상태바가 쭉 나옵니다. 거기서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를 누르시면은 스위치 타입이라고 뜨는 네모 화살표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포스트잇의 모양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다른 도형으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모형을 바꿔보셨으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색깔을 나타내주고 있는 네모 색이 있는데요. 이 색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른 색으로 변경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포스트잇 작성하는 법은 더블 클릭을 화면에다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포스트잇이 새로 생기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글씨를 쓰시면은 바로 포스트잇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 후에 포스트잇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더블 클릭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포스트잇을 작성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맨 왼쪽에 화면에 보시면은 회색으로 된 상태바가 또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요 네모인데 약간 귀퉁이가 접힌 네모가 있는데 이것을 누르시면은 여기 포스트잇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잇을 또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맨 왼쪽에 회색 상태바에 네모인데 아랫부분이 귀퉁이가 접힌 네모가 있다면 이 포스트잇을 다 가져다가 혹은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들 엄청 잘하시네요. 홍성철 교수님 계속 이렇게 먼저 나가시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포스트잇은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되었으니 이미지 넣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번 더 소환을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이미지 넣기입니다. 이미지 넣기 같은 경우에는 네. 왼쪽 상태바 보시면은 산 모양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Search for Image by Keyword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국어로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영어로 검색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지리산 사진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주도라고 검색을 해서 제주도와 관련된 제주도 무가 맛있나 보네요. 제주도와 관련된 사진을 더블 클릭하거나 혹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은 그 사진을 검색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사진. 네,
제가 지금 이미지가 삽입이 안 돼서 이럴 때는 F5 눌러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은 다시 또 적용이 잘 됩니다. 네,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사진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연어덮밥도 나왔네요. 네, 라면. 계란 동동 라면. 네, 또 좋아하는 음식 있으시다면은 다양하게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이미지를 탐색을 해서 올렸던 거고요. 만약에 내 노트북에 있는 혹은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갖고 올려다 놓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어떤 폴더나 바탕화면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놓기만 해도 이미지가 이렇게 삽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오늘 수업에서 공유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폴더나 바탕화면에 있는 이미지들을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음식이 쌓였네요. 연어회, 회는 연어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일본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라면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 스시도 있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이콘 넣기로 가보겠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별 표시를 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콘은 왼쪽에서 아까 그림 모양 있었죠? 그 위에 보시면은 별표가 있습니다. 이 별표가 아이콘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콘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쓸 수도 있고요. 만약 내가 필요한 아이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검색바에다가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영어로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이렇게 불이라고 치면은 몇 불,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 불과 같은 것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영어로 fire 쳐주시면은 되게 다양한 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이콘이 옮겨진 게 매우 작잖아요. 곰돌이를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신 후에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을 가지고서 쭉 늘려주시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 상태바에 있는 검은색 물방울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색깔로 또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트도 나왔네요. 강아지도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저희가 상태바에다가 본인이 좋아하시는 동물을 영어로 검색해 주셔가지고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강아지를 좋아해서 약간 슬픈 강아지긴 하지만 강아지를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영어로 검색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원숭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사자도 있네요. 네, 고양이. 멋진데요? 네, 사슴. 네, 여러 가지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이콘 넣기도 이미 마스터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파일 추가하기를 하겠습니다. 파일 추가하기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학생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파일이 있다거나 혹은 이런 거는 참고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파일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파일 추가하기는 아까 그림을 갖다 놨던 것과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드래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PDF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뜹니다. 첫 페이지가. 그래서 이것을 크게
사이즈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작게 사이즈를 또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바탕화면에 있는 혹은 폴더에 있는 이런 파일을 그냥 드래그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왼쪽의 상태바에 네모에다가 화살표가 가운데 관통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누르시면은 From Your Computer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파일을 고르셔서 네, 추가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은 업로딩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제가 올린 거는 뮤럴 활용법인데요. 혹시 나중에 수업 중에 뮤럴을 사용하게 되시면은 이거 다운받으셨다가 학생분들께 미리 공유를 해주셔도 좋아요. 포스트잇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네. 자, 다음은 링크 공유하기인데요. 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레퍼런스 같이 다른 분들이 미리 보고 오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미리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구글 색조합이 있네요. 그래서 이 색조합과 관련된 링크를 나는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주소창에 있는 링크를 그냥 복사해가지고요. 여기 바탕화면을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V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링크가 추가됩니다. 이 링크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하시거나 혹은 줄일 수가 있고요. 이 링크를 붙여놓은 뒤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학생분들이 바로 그 링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추가한 이후에도 마음껏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교수님들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주소창에 링크를 복사하셨다가 화면에서 붙여넣기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이미 해주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만약 포스트잇을 작성한 후에 이렇게 링크가 되면은 이 포스트잇 안에 그냥 링크가 적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는 그냥 화면에다가 클릭 한 번만 해주시고 바로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링크를 공유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기능들이 그럴 거예요. 모든 포스트잇도 그렇고 클릭한 상태에서 누구든지 옮길 수가 있어요. 제가 작성을 한 것도 다른 사람들이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락을 누르신 다음에 only facilitator can unlock이라고 해가지고 이 뮤럴 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만 이 언락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것을 앞으로는 클릭을 하셔도 옮길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렇네요. 제가 야구를 잘 모르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링크를 또 공유를 해주시면서 학생분들이 어떤 것들을 학습을 하고 와야 되는지 확인을 또 해주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레이아웃 사용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이 달력이 있고요. 시나리오 맵, 공감 지도, 그리고 5Whys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뮤럴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이런 레이아웃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들을 사용하면은 교수님들께서 만약 일정을 공유해야 할 때 혹은 관련된 이런 레이아웃을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할 때 따로 만들지 않으셔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사각형 바둑판 모양이 있을 거예요. 프레임워크스라고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레이아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레이아웃 사용하기, 도형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다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기본 레이아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 공유해 주신 것과 같이 불사이 레이아웃도 있고요. 3곱하기3, 2곱하기2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기본 레이아웃이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싱킹과 관련된 레이아웃들이 많이 있고요. 에자일과 관련된 레이아웃,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링캔버스 등, 공감지도 등 이런 것과 같은 관련된 그런 레이아웃들이 존재하고요. 캘린더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달력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내년 달력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달력들을 공유해 주시면서 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런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락을 누르신 다음에 퍼실리테이터만 언락할 수 있다라는 이 언락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블 클릭을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고 바로 포스트잇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레이아웃이 만약에 없다. 나는 이런 불사이 말고 삼각형으로 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도형을 활용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도형 활용, 강아지가 있네요. 강아지는 제가 올려보내고. 도형 활용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포스트잇 만드는 것과 아이콘 만드는 것 가운데 보시면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은 선도 있고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마름모, 오각형, 육각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육각형으로 된 레이아웃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얘를 가지고서 만드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이 점을 가지고서 사이즈를 키울 때 보시면은 도형들이 찌그러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PPT 사용하실 때처럼 Shift 누른 상태에서 키우거나 줄이고 하면은 이렇게 정육각형, 정사각형, 그리고 원으로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육각형을 만들고 그 안에 작은 육각형을 넣어가지고 이런 레이아웃을 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레이아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개의 그림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한다든지 클릭을 하나를 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다른 것을 또 클릭을 하면은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그룹이 있거든요. 이 그룹을 클릭하시면은 얘네가 이제 하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것도 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하나로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네모, 세모로 집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모, 세모로.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천천히 해드릴게요. 네, 지금부터는 네모, 세모로 해가지고 집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모, 세모 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집을 만드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그룹, 언그룹, 그룹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하나로 레이아웃이 만들어집니다. 네모와 세모.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잘 만들어주시고 계시네요. 네. 만약에 나는 레이아웃을 좀 너무 이거는 딱딱하다라고 하시면은 색깔을 또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보더 컬러라고 해서 이 외곽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테두리의 색깔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테두리의 어떤 두께를 또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점선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안에 내용물의 색깔들을 이렇게 색깔을 또 변경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북이가 사는 집을 만들어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보라색 집. 요번에는 지붕이 조금 더 큰데, 좋은데요. 네, 2층 집 만들어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네모와 세모를 활용해서 집을 만들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룹으로 잘 묶어주셨네요. 주황색 2층 집. 네, 거북이 집도.
이렇게 다양하게 도형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변경을 해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혹은 주제에 맞게 어떤 메타포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집을 다 만들어주고 계시네요. 노란색 집도 있네요. 네, 지붕과 집의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요. 네, 동그라미 집을 만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이제 집은 이너프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저희가 9번째 콘텐츠 도서관 활용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능이 교수님들께서 들어오시는 거는 비지터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러에 아이디가 있고 한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 이제 미러를 사용하시게 되면 생기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 상태바에 보시면은 책이 이렇게 쌓여있는 3권의 책이 쌓여있는 콘텐트 라이브러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기존에 만들고 사용했던 레이아웃들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레이아웃들을 여기 저장해 놓았다가 바로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면은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내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레이아웃이 있다. 내가 자주 활용하고 있는 레이아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레이아웃들을 저장해 놓았다가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이디를 가지고 계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네,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안신영 선생님 제가 지금 확인했네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이 어디 있냐고 해주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을 3개를 놓고서 얘네를 그룹으로 묶는다고 하면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쭉 영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선택이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그룹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얘가 하나로 묶여서 한 가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참여자분들도 생각보다 이렇게 낙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림들을 막 그리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클릭하고서 딜리트 눌러주시면은 바로 삭제가 될 수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드로우라고 이렇게 볼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도 판서 기능을 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뮤럴을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뮤럴로 들어와가지고 중요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판서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네,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사인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판서라고 적어주신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해서 그룹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네요. 이거 꼬실 거예요, 아마도. 네. 네, 동그라미. 네, 뭘까요, 이게? 네, 되게 궁금한데 혹시 이거 그림 그려주신 분 마이크 켜고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느 분이신지 전혀 모르겠네요. 네, 와, 사람을 그려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이렇게 그림도 그리실 수 있고 중요한 내용은 별표 혹은 뭐 밑줄같이도 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울트라 파인이라고 해서 얇은 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펜, 그리고 좀 매직처럼 두꺼운 펜,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약간 반투명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도 변경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별표, 줄 다 가능합니다. X, 중요하다는 표시였군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 타블렛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펜타블렛이 있으시거나 혹은 아이패드 같은 그런 패드들이 있으면은 이것도 활용하시기에 조금 더 편하고요. 그래서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레이아웃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레이아웃은 항상 락을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락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네, 아이패드. 네, 맞습니다. 아이패드. 여기 나비맥 타이를 맨 그림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PPT 페이지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PPT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올려놓게 되면은 저희가 이것을 활용을 해서 PPT 사용하다가 이걸로 돌아오다가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 줄일 수가 있고요. PPT 페이지를 옮길 때는 PPT를 열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뮤럴 PPT를 옮긴다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슬라이드들이 쫙 나와 있을 거예요. 번호랑 같이. 그러면 이 번호와 같이 나와 있는 슬라이드의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복사를 누르시고 혹은 컨트롤 C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런 후에 컨트롤 V를 누르셔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PPT 같은 경우에는 번호와 같이 있는 슬라이드를 컨트롤 C 혹은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시면 화면에 바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PPT 있으신 분들 있다면 저희가 한 1분 정도만 사용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성철이님. 혹시 PPT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 연습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이해. 네, 기계 안전 공학 개론, 폭력과 통제 이성이냐 종교냐. 영어로 된 것도 나오네요. JAP. 저희과인가 보네요. 네. 이렇게 PPT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해서 바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PPT는 각자 PPT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PPT를 열으신 후에 그 PPT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컴퓨터에서 열은 PPT예요. 그 PPT를 열으신 후에 여기 슬라이드 번호와 같이 있는 슬라이드를 컨트롤 C 혹은 복사하신 후에 컨트롤 V만 누르시면은 바로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혹은 여기 아마 페이스트가 없네요. 네, 그냥 컨트롤 V 하는 걸로. 인생에서 싸우지 않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몇이나 되는가? 광수생각. 오랜만에 보는 광수생각이네요. 네, PPT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신뢰성의 정의. 자, 이 PPT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락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 락을 해놓지 않으면은 학생분들이 지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락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해서 락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이렇게 옮기지 못하게, 삭제하지 못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엔탈피, 그레마. 네. 자, PPT 혹시 다 올리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는 아웃라인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웃라인은 이렇게 PPT를 올린 후에 우리가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아웃라인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네모 안에 점, 줄, 점, 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아웃라인이 쭉 나오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1번에 지정해낸 아웃라인, 2번에 지정해놓은 아웃라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은 원하는 곳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분들에게 지금 5번으로 가봐라, 지금 파일 추가하기로 가라 하면은 5번을 눌러라 라고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설명하지 않은 것들은 미리 이렇게 닫아놓는, 아웃라인을 지금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라인은 이런 기능들을 해주는데요. 이 아웃라인을 지정을 해놓으면은 가장 좋은 것은, 예를 든다면은 제가 뮤럴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포스트잇 생성하는 것,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변경하는 것, 포스트잇을 이동하는 것, 그리고 포스트잇에 대한 이미지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이콘을 추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설명할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이나 혹은 PPT 장표나 혹은 레이아웃들에 대한 아웃라인을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아웃라인을 정할 때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후에 Add to Outline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능들은 다 지정은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가능하고요. Add to Outline을 누르시면은 여기 바로 아웃라인에 번호가 생기고요. 뭐라고 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콘 추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장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게 19번이긴 하지만은 나는 이게 학생들이 7번쯤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7번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웃라인을 삭제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점 3개가 있습니다. 이 점 3개를 누르시고 remove from outline 누르시면은 이게 아웃라인에서는 삭제가 되고 화면에서는 또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웃라인에 이렇게 있지만 아웃라인에 이렇게 있는데 나는 얘 자체를 삭제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얘를 그대로 삭제하시면은 18번에 있는 아이콘 추가 PPT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닫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학생들이 보지 않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 모양을 누르면 가능합니다. 눈을 누르면은 생겼다가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데 아마도 비지터로 들어오셔가지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실습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체크하기 기능도 있는데요. 시간 체크하기 아웃라인. 네.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트잇도 좋고 그림도 좋고 레이아웃도 좋고 PPT 장표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Add to Outline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아웃라인을 노란 포스트잇 이렇게 아웃라인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Add to Outline 이미 아웃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뜨네요. 오른쪽 버튼 Add to Outline 네. 이것을 누르면은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 포스트잇으로 그러면 저희가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여러분들을 계속 소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줌 화면을 보시면은 네, 비지터는 메뉴가 안 나오는 걸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제가 이제 퍼실리테이터 계정이라서 제가 이 페이지를 관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 아마 나오는 부분일 겁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하는 기능들도 아마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줌 화면을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시면은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가 퍼실리테이터라는 말이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아이콘이 맨 앞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 기능,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만약에 이 아이디가 있다고 하시면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셀러브레이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꽃가루를 뿌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먼이라고 누르면은 모든 사람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 화면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명을 제가 소환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환을 하고 나서 테이크 컨트롤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다른 데를 못 가고 제가 보는 것만 볼 수밖에 없고 다른 활동들을 막 할 수가 없고요. 릴리즈 에브리원을 누르면은 말 그대로 그분들에게 자유를 다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트를 날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그 맨 앞에 있는 그 이모티콘, 아이콘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모티콘을 날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잘 날리고 계시네요. 이렇게 마구마구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누가 이렇게 날리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날리는지에 대해서 보통. 날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시간 체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시계 모양이 있습니다. 이 시계를 누르시면은 타이머라고 있는데 여기는 원하는 시간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초를 드린다 라고 하면 10을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 스타트 타이머를 하면은 여러분들 창에서도 이렇게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네, 끝나면 이렇게 소리도 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들을 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스타트 타이머를 하면은 네, 줄 수가 있고 1분밖에 안 남으면은 추가적인 시간을 더 주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시간을 추가하고 싶다면은 시계를 누르시고 밑에 보시면은 시계를 멈출 수도 있고요. 혹은 밑에 보시면은 1분 더하기, 5분 더하기, 혹은 그냥 지금 시계를 끝내기. 그래서 이 기능들을 쭉 보신 다음에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뮤럴에서 또 한 가지 기능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잠시만요. 요거는 좀 특이한 기능이에요. 프라이빗 모드라고 해가지고 모자에다가 안경과 모자를 쓴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프라이빗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프라이빗 모드를 시작을 하면은 각자 본인이 작성한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제가 지금 포스트잇들을 막 지금 만들고 있는데 줌창에서는 제가 포스트잇을 만드는 것들이 보이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 크롬 창에서는 이 포스트잇들이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말 그대로 비밀 작업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든다면은 한 5분 정도 각자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각자의 포스트잇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의견을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를 만약에 end private 모드를 끝내버리면은 네, 여러분들의 크롬 창에서도 제가 작성한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블라인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거나 할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없지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바나나, 배, 딸기, 뭐가 있을까요? 메론. 제가 여러분들을 소환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6개의 포스트잇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과, 바나나, 배, 딸기, 포도, 메론. 지금부터는 저희가 투표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아까 전에 안경과 모자를 썼던 기능이 있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네모 안에 점 하나가 찍혀 있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은 스타트 보팅 세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보팅의 제목, 투표의 제목을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가장 좋아하는 과일 1개를 고르시오 라고 한 다음에 몇 개의 투표권을 줄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당. 그래서 저는 1개씩만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시면은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포스트잇을 클릭하시면은 보팅이 되고요. 만약 내가 사과를 골랐는데 나 마음이 바뀌었다. 나는 포도를 고르고 싶다 하시면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사과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은 투표권이 회수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투표는 익명으로 진행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크롬 창에 보시면은 Begin the Voting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원하는 과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빠르게 투표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You have one vote left라고 되어 있으면 나에게 투표권이 1개가 남았다. 0이 되면은 나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거고요. 17 people are vo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누가 보팅을 했고 누가 보팅을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디에다 보팅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많은 분들이 보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그러면은 이 투표를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End Voting Session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시면은 정말 보팅을 끝낼 것인가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참여자들이 모두 보팅을 하지 않아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은 보팅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팅의 결과로는 가장 좋아하는 과일로는 바나나와 사과가 1등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배, 포도, 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2분씩 꽤 많으시네요. 이렇게 이런 투표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뮤럴을 활용해서 주요 기능을 맛보기를 해보았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미래융합대학교에 아마도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기능들을 익히셨기 때문에 맛보기 세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오셨던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메인으로 돌아와 주세요. 메인 주소는 제가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메인 주소를 제가 줌 채팅방에 한 번 더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뮤럴 링크로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15초만 더 기다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Unique to decision. 다시 원래로 갈 수 있나요? 링크로만 원래 다시 가실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호서 0408이라는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다시 오실 수가 있습니다. 크롬 창에다가 이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20분이 들어와 주셨네요. 저희가 지금 현재 30분이신데 20분 정도 22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활동했던 화면에서 초기로 갈 수 있냐는 네, 그 화면에서는 초기로 갈 수는 없고요. 뒤로 가거나 그렇게 해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화면
그 창 이전에 전체 창 메인 창이 있으셨다면은 뒤로 가게 하면 가능하지만은 그거 아니고서는 가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링크로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네, 23분 입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는 동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뮤럴 활동 맛보기인데 사실은 온라인 퍼실리테이션 맛보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간단한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거고요. 그 이후에 그 브레인스토밍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미션을 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그룹을 나눌 건데 그 소그룹에서 미션을 하신 후에 가장 잘 활동을 하신 이렇게 경쟁 심리를 만들면 안 되지만은 잘 하신 그룹에게는 제가 아메리카노를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쿠폰을 가지는 못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뮤럴 활동 맛보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소그룹으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계신 교수님들끼리 첫 번째로는 제가 시간을 5분을 딱 정할 건데요. 5분 동안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이 지난 후에 땡 소리가 나면은 제가 다시 10분을 넣어 놓을 겁니다. 5분을 죄송해요. 5분. 그래서 5분이 다시 시작이 되면은 우측에 아웃라인을 보시면은 여기 소그룹 1번, 소그룹 2번, 소그룹 3번, 4번, 5번, 6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소그룹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소그룹과 관련된 곳에서 어떤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뭐 지리산. 그럼 그 지리산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나 이미지가 있다면은 다양하게 그 근처에다가 작성을 해주셔도 좋고요. 혹은 여기서 있던 이미지를 옮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0분 동안 소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랜덤으로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하시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이야기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룹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그룹을 나눌 거고요. 그룹에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서로 각자 5분 동안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나머지 5분 동안은 우측 아웃라인 누르신 다음에 관련된 단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10분 동안 소그룹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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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소그룹 주제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5분 동안 교수님들 인사 잠깐 나누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단한 자기소개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잠깐 불러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네, 배경진 교수님 부르셨나요? 폴 선생님, 네네. 우리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왜 어떤 게 난국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도 못 따라갔어요. 아, 진짜요? 지금 혹시 어떤 화면 보고 계세요? 어디로 가야 우리 되는 이제 상어 눌렀어요. 상어? 박재국 교수님 상어 우리 6번이에요. 아, 6번이요? 네, 소그룹 6번. 다른 분들은 다 6번 보고 계신가요? 조이복 교수님. 조일복 교수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저기
네네. 오른쪽에 소그룹 6번 누르세요, 교수님. 아웃라인 맨 오른쪽에 왜 1, 2, 3, 4, 5, 6 쭉 있잖아요. 박재국 교수님. 사례 네, 거기서 네, 더 쭉, 내려가, 더 네, 내려가요. 더 내려가시면 소그룹 1, 2, 3, 4, 5, 6이 있으실 거예요. 폴 선생님은 어디 배정 안 되셨죠, 그룹? 저 2번, 3번에 있다가 잠깐 요청하셔서 잠깐 들렸습니다. 소그룹 6번인가요, 저희? 상어. 네, 여기가 6번입니다. 네. 네. 폴 선생님 못 가실 때. 네, 자,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상어 보시면은 떠오르는 뭐 이미지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뭐 키워드도 네. 좋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옆에 포스트에다가 작성해 주셔도 좋고 저는 바다가 떠올라서 바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좋고요. 아까 저희 그 이미지 넣는 거 실습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어랑 관련되어 있는 뭐 이미지도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옆에다가 또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스가 생각납니다. 네, 그럼 조스 포스터 같은 거 찾으셔서 한번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네, 폴 10분 동안 이 정도만 네.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필요하면은 네, 요청하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네, 한 감사합니다. 분당 한 5개씩 해달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개씩 네네. 정도. 네. 음. 교수님 이렇게 뭐 쓰는 네, 교수님들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마리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음성이 안 들리네요. 그 왼쪽에 왼쪽에 보시면 마이크 모양 있는데 거기서 아마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안 들립니다, 아직도. 네, 혹시 다른 분들은 이 벚꽃이라는 이 키워드 혹시 찾아오셨나요? 소그룹 2번? 저희가 소그룹 2번인 것 같은데. 아까 그 아웃라인에서 소그룹 2를 누르시면은 벚꽃이라는 이 키워드가 보이거든요. 혹시 홍성희 교수님 이어폰 끼고 계신 건가요? 그 음소거 지금 진행 사항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 뮤럴이라는 창은 접속해 주셨나요? 이명희 교수님? 아까 붙이라고 해가지고 붙였는데 그게 접속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줌 채팅방에 링크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아까도 요거를 복사를 해서 그러면 접속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뮤러가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뭐 유어네임 옵션, 유어 이메일 이게
있어서 엔터 에즈 비지터로 눌러보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오케이 눌러야 되나요? 네, 오케이 눌러주시면 돼요. 혹시 들어갔을까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시는, 저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요 창이 보이시면은 들어와 주신 거예요. 지금 비지팅 이쪽에 뮤럴 활동복이 어느 게 지금 벚꽃 보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건 아마 화면 공유상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마 뮤럴도 접속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분들은 이 벚꽃 보면은 생각나는 단어들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뭐 제가 대신 적어 드릴 수도 있으니까. 홍성희 교수님 아직 마이크 해결이 안 되신 걸까요? 안 되신 것 같네요. 벚꽃 하면은 진해가 생각이 납니다. 진해, 아, 네. 혹시 뭐 벚꽃 하면 또 생각나는 키워드 있으신가요? 홍성희 교수님 채팅으로 쳐주시면은 제가 옮겨서 적을게요. 네, 이게 어떤 지금까지 했던 기능들을 좀 다시 실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소그룹 몇 번입니까? 저희가 2번입니다. 예, 소그룹 2번에 두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걸 누르시면 이거 벚꽃이 보이실 거예요. 벚꽃 진해. 또 생각나는 거 옆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데요.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션을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그룹으로 한 7분 정도 다시 보내드릴 건데요. 소그룹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는 해당되는 미션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미션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대상은 고등학생들이고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호서대학교를 홍보하는 홍보 문구를 그룹별로 한 가지씩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만드신 후에는 19번 아웃라인에 보면은 홍보 문구 만들기라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실 때는 소그룹이 헷갈리지 않도록 예를 든다면은 소그룹 1번 홍보 문구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해되셨으면 저희 동그라미 한 번만 해볼까요? 그 랜덤 워드로 도출된 단어를 이용해서 홍보 문구를 만들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단어 중에 뭐 한 가지만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혹은 그 단어와 연관되는 단어를 또다시 새롭게 가지고서 사용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7분 동안 다시 보내드릴 거고요. 7분 후에 저희가 투표를 해서 제일 잘 만든 소그룹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회의실을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수연님은 인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희 교수님 마이크 들리네요, 이제? 네,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시스템 동일하게 그거 고치니까 되네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뭐 벚꽃에 관한 키워드 몇 개만 더 생각해보고 홍보 네. 문구 만들어 볼까요? 네. 혹시 키워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대군사관학교 봄. 봄. 벚꽃 하면 일본도 생각이 나요. 네. 사쿠라. 예. 사쿠라. 예. 저는 휘날리는 눈꽃? 뭐? 눈꽃. 네. 또 샤방샤방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꽃이야. 더 있을까요? 아, 또 뭘까? 좀 뻗지 열매를 따먹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 벚지요? 벚지? 뭐지? 벚지가 맞나요? 제가 처음 들어봐서. 어, 벚꽃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아. 저는 벚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벚꽃나무에 열매가 있나요? 처음 알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와. 그래요? 처음 알았네요. 그걸 먹는 겁니까? 예, 저는 어렸을 적에 삼청공원에 가서 그걸 열심히 그 신발을 벗어서 높은 나무에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열매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예. 맛은 좀 어때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맛이 없고 그 뻗치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가기 때문에 도로가 아주 지저분해지던데요. 그래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혹시 지금 나온 걸로 혹시 5월 달 뭐 홍보 문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네. 정리. 가족의 달, 가정의 달이요? 네, 5월 가정의 달에 이 호서대학교를 좀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문구. 호서대 홍보고요. 저 호서대 안에 벚꽃이 있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2호관 쪽에 있어요. 네, 네. 2호관 쪽에, 아니 천안 캠퍼스. 네, 천원 캠퍼스 그쪽에 있어요. 2호관 쪽에 있습니다. 네. 아산 캠퍼스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는 청캠에 있어가지고. 휘날리는 눈꽃이라는 말이 좋아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가정의 달에 가족끼리 호서대를 방문하시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아산 캠퍼스의 모습과 가족들의 정감이 훨씬 많이 묻어날 것입니다. 좋네요. 근데 못 들어오지 않나요? 외부인. 아산 캠퍼스는
아주 개방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호서대 캠퍼스 안에 휘날리는 눈꽃과 함께 5월에 당신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너무 좀 그런가? 아니, 좋은데요? 캠퍼스에 휘날리는 눈꽃 5월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뭐. 가족과 함께 방문하시면은 너무나 멋진 추억이 생길 것입니다. 아, 네. 호서대 캠퍼스 안에 들어오시면 따뜻하고 샤방샤방한 느낌과 또 버찌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호서대학교 뻗지는 못 먹어봤는데요. 그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각원사에 있는 뻗지는 참 맛있게 따먹었습니다. 그래요. 열매 거기서 크기가 여기- 어떻게 돼요? 열매 아주 쬐끄맣습니다. 아, 그래요? 동글동글한가요? 예, 동그랗습니다. 색깔은요? 색깔은 빨갛게 됐다가 꺼멓게 되는 게 아주 익은 거고요. 아, 그러니까 버찌류랑 비슷하게 그런 뭐 이런 거랑 베리류래서 그런 거. 네, 그 각원사 뻗지는 조금 더 열매가 크고 까맣게 됐을 적에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아, 네. 조당 한 개씩 작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열정이 가득하신 교수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조당 한 개씩 가지고서 투표를 하면은 작성해주셨던 부분들이 되게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부 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서머를 누르고 화면 보시면은 그 크롬에서 화면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소환을 했는데요. 소환을 하신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조에서 작성해 주신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작업은요. 투표하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했던 투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하기 보팅 세션을 열 거고요. 가장 좋은 거 하나씩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호서대를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잘 끌림을 전할 수 있는 호서대에 대하여 있는 문구를 골라주세요. 라고 제가 투표 문구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제가 30초를 드릴 건데요. 30초 안에 가장 잘 만든 문구를 정해주시는데 우리 조 거라고 선택하시는 거는 반칙입니다. 쫙 읽어보시면서 진짜 좋은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30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0초 너무 적었나 보네요. 제가 시간을 1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읽어야 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여덟 분 투표해 주셨습니다.
투표를 하실 수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아, 혹시 늦게 들어오셨나요? 저희가 투표가 혹시 또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은 채팅방에 작성해 주세요. 그게 젬마 선생님, 네네. 아까 제가 이제 커서를 제거해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투표를 했을 때는 내가 투표한 창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떴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커서가 제거돼서 그런지 그게 안 떠서 투표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혹시 지금은 뜨시나요? 제가 다시 없앴는데. 다시 보이도록 했는데. 근데 이미 해서 떴어요. 예. 아, 떴나요? 구석에 동그랗게 떴네요. 예. 네, 오은경 선생님, 안신영 선생님, 마리 221 선생님 다들 안 되셨네요. 임영희 선생님도 안 되셨네요. 이제 투표해 보시면 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투표하셨던 거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투표 세션을 한 번만 더 열게요. 그리고 참고로 줌창에서 투표하시면 투표가 안 되고요. 크롬창에서 투표를 해주셔야지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제가 투표를 다시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투표 기준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다시 투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크롬 창에서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네. 본인이 투표해 주셨던 거 기억하시는 거대로 한 번만 더 투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고르면은 익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고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안시정 선생님께서 왜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줌창 말고 크롬에서 하셔도 안 되나요? 크롬 창에서 포스트잇을 클릭하셔도 이상하네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투표에 너무 몰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한 10초 뒤에 일단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은경 선생님 어디다 투표하고 싶은지 작성을 해주실래요? 이명희 선생님, 안신영 선생님, 박미경 선생님도요. 그러면은 그 고려를 해가지고 투표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조 마늘 먹고, 네, 5조에 마늘 먹고, 일조 큰 거 위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곰도 사람 됐는데 호서세우면 당신도 사람 됐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보팅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을 차지했네요. 5조 마늘 먹고 곰도 사람 되는데 호서대 오면 당신도 사람 된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5조 분들이 어느 분들이신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네요. 홍성철 교수님 여기 계시네요. 네. 이혜빈 선생님, 맹지혜 선생님, 안진호 선생님.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 네 분께는 제가 줌 채팅방에다가 제 연락처를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락처를 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쿠폰을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Q&A랑 소감 나누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라이브러리에서 다짐 나누기를, 다짐이 아니네요. 소감 나누기를 소감 나누기가 사라졌네요. 그러면 다짐 나누기를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선은 여기다가 오늘 전반적인 소감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Q&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혹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전은 따로 연락드려가지고 줌 채팅방에 저에게 성함과 연락처를 주시면은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소감도 나오고 있네요. 네, 맞아요. 저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은 2년 넘게 썼습니다, 뮤럴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익숙한 상태인 거고요. 네, 포스트잇 작성하실 수 있고 그림 넣으실 수 있고 파일이나 PPT에 올리실 수 있다면은 이미 충분하게 활용할 준비가 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링크들은 다 열어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들어오셔가지고 연습하셔도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유용한 교육. 재미있게 참여해 주셨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하네요. 네, 쉽지 않아요. 연습 많이 필요해요. 네, 저는 밥 먹고 요것만 했습니다. 네. 네, 재밌는 툴이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퍼실리테이션 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퍼실리테이터들, 그 다음에 워크숍용으로 설계가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궁금하신 부분은 Q&A에 또 떠오르시면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컨텐츠 구상과 설계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상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미지화를 시키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네. 적정 인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고요. 100명, 200명, 300명까지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제가 진행을 해봤던 거는 80명까지는 렉 없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줌에서 소그룹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고요. 네, 학생들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학생분들에게 뮤럴 사용법을 미리 보내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안신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미경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Q&A는 계속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오늘 이후에도 제가 연락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기다가 답변을 작성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혹시 한 교수님 아직 계신가요? 네, 나가셨어요. 네, 그러면은 네, 배경진 교수님, 네, 그럼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네, 교수님들 많이 힘드시죠? 네, 아주 신선한 경험을 넘어서 충격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능숙하게 하는 젬마 선생님이 너무 부러웠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 2년을 활용하신 그런 경지에 이르신 거라는 걸 얘기 듣고 나서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열정적으로 참여하셨는데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그 열정이 꺾였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젬마 선생님이 이제 중급자 코스로 우리들 다 모아서 중급자 코스로 이제 우리가 더 능숙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11시 반 수업 있으시니까 다들 이제 서둘러서 종료해서 나가셔야 돼서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렇게 참 힘든 학생들을 이끌고 어렵게 수업을 해주신 젬마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